전세자금 대출을 가지고 집을 사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를 해요. 그런데 빌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팁인데 이거. 예. 첫 번째는 교통이에요. 제일 좋은 게 지하철 역세권이겠죠. 800m 정도까지를 역세권으로 봐요. 800m 이상 되는 거는 이제 멀세권. 멀세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려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모 프로젝트 하다가 이 물건 찾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 나땅 선생님께 현장에 물건 좀 조사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부탁드려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땅입니다. 네. 오늘은 주거용 물건 중에서 빌라 임장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얘기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라가 요즘 아파트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자기 돈이 있어도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도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단독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 정도가 주거용 물건인데요. 소액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건데 개별적인 특성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보실 때 내가 살 집처럼 보시는 거는 물론이고 경매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없이 이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챙겨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가실까요? 가시죠. 사무장님은 빌라 볼 때 어떤 게 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일단 빌라는 네이버 같은 데 시세도 잘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산 빌라가 혹시나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아파트도 사실 제가 원할 때 딱딱 안 팔려요. 빌라를 임장을 할 때는 아파트보다 조금 더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공법적인 부분도 조금 봐야 되고요. 개별적인 특성이 많이 강해요. 똑같은 물건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시세도 조금 조사하기가 어려운 게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또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임대사업자 혜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안 해주고 있지만 아직도 빌라는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유망한 어떤 입지의 빌라는 투자 수익의 어떤 포인트는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파트를 입찰하시는 분들은 또 있고 빌라를 입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물건을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시세 차익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월세 수익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개에 따라서 포인트는 좀 다르겠죠. 팔려고 하는 사람과 임대를 주려고 하는 사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사업자 혜택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지금 아파트는 그걸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빌라는 또 대출이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가지고 집을 사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를 해요. 그런데 빌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샀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는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팁인데 이거. 예. 아파트랑 좀 다른 부분이죠. 이게 규제가 수도권 아파트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틈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서류로 확인해야 될 걸 다 확인을 하고 현장에 나오는데 임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장에 임해서 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서류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최대한 좀 걸러낼 지역들은 걸러내야죠. 저희가 물건을 볼 때 수백 개를 보는데 이 수백 개 중에서 내가 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볼 만한 게 몇 개인지 좀 보고 그 중에서 입찰을 해볼 만한 게 계속 추려져 나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좀 많이 아끼려면 이제 서류상으로 많이 검토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확인을 해서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로 임장을 하기 전에 먼저 손을 써가지고 걸을 것들을 다 걸러내고 현장을 찾아오신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내가 굳이 안 와도 걸러내야만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오지 말아야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요즘에는 인터넷 지도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웬만한 그 지역 호재, 지하철이 들어갈 예정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지역이 핫한지 분위기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좋은 지역을 좀 찾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아파트든 빌라든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지하철이 있는지 교육시설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도만 봐도 일단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꽤 많이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 정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변 환경을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물건 자체의 지금 상태, 그리고 시세, 이 세 가지 정도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지의 가치, 그 다음에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렇게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이제 공공재개발 얘기도 있어서 빌라가 몸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저희 이제 수강생 사례신데 뭐 빌라를 입찰 하시겠다고 저한테 물건을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입지는 좋지만 이제 많이 노후도가 돼서 재개발 어떤 이슈가 있냐 그랬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가서 조사해봤더니 밑에 이제 송유관이 지나가 그래서 재개발은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은 건물이 많이 낡았고 재개발에 이슈가 없으며 미래적으로 봤을 때 송유관이 없는 데를 입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송유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송유관이 지나가는지 지도상으로 알기 어려워요. 가서 이제 소장님들이 얘기해 주시니까 아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현장에 꼭 가야 되는 이유들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빌라 임장할 때 꼭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들 사실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몇 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이에요. 제일 좋은 게 지하철 역세권이겠죠. 역세권은 기준이 좀 모호한데 800m 정도까지를 역세권으로 봐요. 도보 800m 정도를. 800m 이상 되는 거는 이제 멀세권 멀세권이에요. 네네. 멀리 있어서. 예. 네, 멀리 있어서 멀세권인데 이제 10분을 뭐 달려야 이제 10분 컷 찍고 이런 데는 너무 멀겠죠. 네. 네. 자,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자주 이용하는 게 마트, 병원, 상가, 은행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가 좀 중요하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층들이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하고, 초등학생을 가진 부모들은 6년 정도를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좀 꾸준하다고 할 수가 있고, 내가 임대를 주려고 하는 그 타겟이 대학교 인근이면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를 가진 4인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이 4인 가족이 필요한 면적이랑 독신 가구가 필요한 면적이 다르죠. 또 연식이 중요합니다. 연식 되도록이면 역세권의 신축 빌라가 좋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연식이 너무 오래됐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살 때 이게 잘 팔릴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연식도 중요하고 층수가 중요하죠. 보안이 취약한 1층 같은 경우에 길 옆에 있다든지 차가 내 창문 있는 대로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3층 이상인데 뭐 엘리베이터가 없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다니기가 불편하겠죠. 시장 같은 거 봐서 물건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4층인데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또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4층이랑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가 시세 조사가 어려운 게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층수, 사실 한 동 안에서도 평형이랑 그 뷰랑 다 달라요. 저희가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건데, 비슷한 거래가 사례가 많이 없고 한 동 안에서 실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시세가 많이 조사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벽에 크랙이 있다든지 누수, 뭐 약간 습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샤시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겠고, 또 내부 계단으로 들어갔을 때 안에 뭔가 이렇게 짐이 좀 많이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이라든지 청소 상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요즘 대부분 이제 서울 안에는 도시가스가 많긴 한데 경기도 광주만 해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빌라들이 있어요. 여기 LPG라고 하죠. 그 프로판 가스가 창문 옆에 이렇게 쫙 서 있는 거죠. 그 거대한 가스통이요. 네네. 그런 것들도 집을 선택할 때 봐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빌라라서 봐야지 되는 것들이 이제 위반 건축물. 빌라는 위반 건축물이 뭐 소소하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소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선 제한. 건물을 지을 때 뒤에 있는 건물의 햇빛을 너무 막지 않기 위해서 약간 계단식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선 제한은 하지 않고
않고 이렇게 증축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좀 양성화가 안 되는 그 위반 건축물이라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불법 증축, 테라스로 놔둬야 되는 부분을 샌드위치 같은 걸로 뭐 했다. 그럼 이행강제금이 얼마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이게 좀 제일 중요합니다. 근린시설로 받은 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 주차 대수도 중요해요. 집의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면은 사는 내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 세대수와 저기 남아있는 주차 자리를 좀 세봐서 세대당 한 대 정도 되는지 세볼 필요는 있죠. 빌라는 또 향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파트는 남향을 주로 선호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남향이 아니어도 북향이어도 약간 앞에가 막히지 않은 거를 더 선호해요. 창문을 열었는데 앞에 집 담벼락이 코앞에 있는 것보다, 열었을 때 북향이지만 서향이지만 공원이 있다든지 조금 앞 건물과 거리가 있어서 내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는 그런 걸 더 선호합니다. 이런 거 사실 아파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데, 빌라는 건물 사이의 간격이 많이 좁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해시설 같은 거, 4인 가족이 사는데 옆에 유흥가가 있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좀 사는 내내 불편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시세 조사를 하실 때는 뭐 현재 임대 매매가 있는지, 내가 팔려고 하는데 매매가 너무 많다, 그럼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죠. 나랑 비슷한데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싸다, 뭐 이러면은 좀 불편하겠죠. 그리고 실거래가 또 언제 얼마에 됐는지, 같은 건물 안에서 얼마에 됐는지, 같은 건물이 아니면 옆 건물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 빈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빈도로 거래가 되는지. 경매에서는 네이버 호가, 금매 이런 가격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금매 가격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갔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게 2억인데 경매로 그거 이상의 낙찰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금매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낙찰은 되는 편입니다. 보통 시세보다 한 5%에서 10% 정도 싸게 받으면 일반 물건에서는 잘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리언님은 또 어떤 게 이거 제가 뭐 빠뜨린 거 있을까요? 아니, 지금 저는 무슨 백과사전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시세 조사만 하고, 그냥 살기만 괜찮겠다 싶으면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할 것들이 정말 많고, 정말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잃지 않는 게 또 더 우선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알고 그 부분을 감안을 했는데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그런 거를 생각조차 못했다면은 좀 그건 실수니까 이런 실수들을 좀 줄여나가야 되겠죠. 일단은 잘 아는 지역이라면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이라면은 지역에 대한 특징을 또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좀 여러 번 방문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밤에랑 낮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뭐 위에 집 아랫집도 가보고 이제 주변도 둘러보고, 또 거기 버스 정류장, 뭐 편의시설 직접 다 가보고, 지하철역까지도 가보고, 차로 그냥 쑥 가서 시세 보고 감정가보다 싸게 이만큼 입찰하면 당연히 팔리겠지, 이거는 조금 조사를 너무 잘 못하시는 거고, 초보일수록 감정가를 좀 많이 신뢰해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시세일 수도 있지만 시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정가를 신뢰하지는 마시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특히 와닿는 게, 낮에는 안 보였던 뭐 유흥가들이 갑자기 밤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낮과 밤에도 한 번씩 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뭐 계단 방화문도 잘 돼 있고, 저게 이제 사선 제한 때문인데요. 완전 봄이네.